이른 아침 서울 강남의 복잡한 거리. 사람들은 하나둘씩 출근길에 오르며 각자의 일정을 시작했다. 그중 한 사람은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도심의 한복판에 앉아있는 노숙자였다. 그의 이름은 주 씨. 한때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직장 생활에 종사하며 안정된 삶을 살아왔던 그였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삶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경제적 위기, 가족의 문제, 그리고 결국 그는 거리를 떠도는 노숙자가 되었다. 매일 아침 8시 30분이 되면 주 씨는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빛을 발하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작은 종이컵을 내밀며 사람들의 시선을 받는다. 누군가는 그의 존재를 무시하고 지나가지만 또 다른 누군가는 그를 힐끗 바라보며 불편한 표정을 짓는다. 그가 차갑게 바라보는 눈빛 속에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거쳐 얻은 세상의 냉정함이 묻어 있었다. 강남의 대기업 사무실들이 줄지어 서 있는 이 거리에서 사람들은 때로 노숙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저런 사람이 여기 있으면 회사 이미지가 안 좋잖아요. 중년의 남성이 목소리를 높이며 지나가기도 한다. 경비실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여성은 동료와 함께 수군거리며 그런 말을 내뱉는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를 차갑게 대하는 것은 아니다. 가끔은 젊은 여성이 다가와서 물 한 병을 놓고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여성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건네기도 한다. 그들은 그의 고통에 대한 연민을 느끼며 그저 스쳐 지나갈 수 없었던 것이다. 때로는 정장 차림의 남성이 도시락을 건네며 조용히 지나가기도 한다. 그 모든 것은 그에게는 은밀하고 소중한 위로가 된다. 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을 들고 있지만 그의 눈빛은 끊임없이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그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고 작은 수첩에 조용히 그 모든 상황을 기록한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때로는 그들의 얼굴에 비친 불편함이나 간혹 보이는 친절을 통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더 깊게 다져나갔다. 사람은 자기보다 약하다고 느낄 때 진짜 얼굴을 보여준다. 주 씨의 머릿속에서 이 문장이 반복적으로 울려 퍼질 때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오른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잠시 뒤 사라지고 다시금 고요하고 냉정한 얼굴로 돌아간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그를 스쳐 지나간다. 그중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종이컵에 1,000원의 동전을 넣어준다. 주 씨는 고개를 살짝 들어 그녀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작게 고맙습니다라고 말한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빠르게 회사 건물로 들어간다. 그녀의 미소는 잠깐 주 씨의 마음에 따뜻함을 남기고 그는 다시 종이컵을 손에 쥔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은 흐려지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 강남의 높은 빌딩 숲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다. 그곳, 한 기업의 본사가 있는 최고층 사무실에서 이지훈 회장은 창가에 서서 눈앞에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회색 머리가 늘어지며 피곤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얼굴에 그가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엿볼 수 있었다. 이지훈은 58세. 대기업 한일을 30년 넘게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그의 손에는 이미 수많은 결단과 경험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요즘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기만 했다. 그의 아들 이승민은 이제 회사를 이어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승민은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세련된 외모와 뛰어난 학벌을 지녔지만 이지훈은 그에게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다. 승민이 이 회사를 이끌 자격이 있을까? 세상은 그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없으면 회사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이지훈은 자신이 쌓아온 모든 업적이 승민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었다. 진짜 사람을 구분할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경영자의 자질이다. 이지훈은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오늘도 그의 아들에게 진정한 시험을 주기로 결심했다. 승민에게는 아직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졌고 그는 승민에게 이 회사를 맡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지훈은 고개를 돌려 서서히 말을 꺼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35세의 젊은 남자가 들어왔다. 이지훈의 아들 이승민이었다. 그의 눈빛은 아버지와 닮아 있었지만 그보다 부드럽고 현대적인 모습이었다.
승민은 어깨를 펴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이지훈은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선 수많은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다. 과연 승민이 이 회사를 제대로 이끌 수 있을까? 그는 속으로 끊임없이 그 질문을 던지며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다음 달이면 내가 회장직에서 물러난다. 그동안 준비한 대로 네가 내 뒤를 이어 경영을 맡게 될 것이다. 이지훈은 차분하게 말하며 승민의 반응을 살폈다. 승민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께서 쌓아오신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말에 이지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을 수 없었다. 그는 조금 더 깊이, 더 날카롭게 생각을 했다. 사람을 보는 눈, 그것만은 확실히 알아야 한다. 이지훈은 이승민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자 했다. 그가 아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이었다. 사람은 결국 사람을 통해 성장하고 사람에 의해 무너진다. 네가 정말로 사람을 볼 줄 아는지 그걸 알아야 한다. 이지훈은 단호하게 말을 마친 뒤 서류 하나를 들어 올렸다. 이번에 네가 추천한 마케팅 이사 후보 기훈관이 표절을 했다는 걸 알게 됐다. 다행히 그 전에 발견했지만 이지훈의 말에 승민은 당황한 표정이 엿보였다. 그럴 리가요? 그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는데. 이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없이 서류를 덮었다.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이미 2번의 위기를 겪으며 진짜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다. 너는 그런 경험이 없지. 그의 목소리는 엄격했고 승민은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잠시 멈칫했다. 이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가 과거를 돌아보며 얻은 교훈은 단순했다.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늘 어렵고도 간단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직접 이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로. 승민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무엇인가 강한 결단을 읽었다. 아버지는 아직도 나를 시험하려는 거구나. 승민은 잠시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이지훈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을 내린다. 이제 내가 진짜 사람을 찾을 차례다. 이후 며칠 동안 이지훈은 아들 승민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승민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할지 그리고 그가 회사를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천에 옮기기로 결심했다. 승민은 대기업의 후계자로서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지훈은 그가 정말로 회사를 이끌 수 있는 인물인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진짜 모습을 보일지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지훈은 승민에게 직접적인 시험을 주지 않기로 했다. 대신 그는 승민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를 관리하는 방식에 변화를 주고 직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려 했다. 그는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고급 호텔에서 자주 찾아오는 VIP 고객처럼 변장하고 강남의 거리 한복판에 나가 앉았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는 좁은 거리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고요히 종이컵을 앞에 놓고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지훈은 얼굴을 감추고 손에 쥔 작은 수첩에 모든 사람들의 반응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아예 무시하고 또 다른 이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눈길을 돌리기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은 그를 돕기 위해 다가왔다. 따뜻한 커피를 건네거나 손수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작은 친절이 그에게는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러던 중 이지훈은 자주 지나가던 한 여성을 주목하게 되었다. 그 여자는 바로 마케팅 부서의 인턴인 이지영이었다. 이지영은 항상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지나칠 때마다 주 씨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작은 음료수나 커피를 가져다 주곤 했다. 그 행동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자연스럽고 강요 없이 이루어졌기에 이지훈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그녀의 행동을 기록하며 이 사람은 무엇을 보고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이지훈은 그렇게 몇 주간 이지영을 관찰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이지훈의 관심을 끌었다. 그것은 바로 회계부서의 박동규였다. 동규는 대학교에서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한 후 한일그룹에 입사한 젊은 인재였다. 그는 항상 신중하고 일을 할 때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다. 동규는 이지훈이 노숙자로 변장하고 있는 날
처음으로 그에게 다가와 작은 도시락 하나를 건넸다. 내일도 오시면 다른 것도 가져오겠습니다. 그는 간단히 말했다. 그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 않았지만 이지훈은 그 말 속에서 진지함을 느꼈다. 이지훈은 점차 자신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노숙자 복장을 하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앉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들이 단순히 그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지훈은 그들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 그들은 단지 직장에서의 업무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어느 날 아침, 이지훈은 또 다른 변화를 주기 위해 승민을 불렀다. 승민은 아버지의 연락을 받고 급히 회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이 있었다.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승민은 마음속으로 계속 생각했다. 그는 아버지가 회사를 넘기고자 하는 이유를 알고 싶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감정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승민은 그런 의문을 품고 회사를 들어섰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지훈은 승민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이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고 싶다. 승민은 약간 당황했지만 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버지, 제가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날 하루 동안 회사를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을 이야기했다. 그는 승민에게 직원들에게 감춰진 인사 문제를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아보라고 말했다.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들의 진심을 보라. 이지훈은 승민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날 오후 승민은 아버지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회사를 다시 돌아다녔다. 그는 각 부서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특히 마케팅 부서의 이지영과 회계 부서의 박동규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이지훈의 계획은 그들이 각각 보여주는 성품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승민은 그들이 보여주는 행동에서 그의 아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날 밤 승민은 아버지에게 보고할 준비를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버지의 말 속에서 사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은 단순히 경영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이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나는 이 회사를 이끌 준비가 되었을까? 아니면 나는 아직도 사람들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승민은 자신이 얼마나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지를 절실히 느꼈다. 그가 아버지의 자리를 맡을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를 알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틀 후 이지훈은 다시 한번 강남의 거리에 나섰다. 오늘도 그는 고급 호텔에서 나오는 VIP 고객처럼 변장하고 조용히 거리 한복판에 자리를 잡았다. 고개를 숙인 채 종이컵을 앞에 두고 그가 바라보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 평생 쌓아온 세상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이지훈은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는 것만큼이나 그들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했다. 그는 이제 단지 사람들이 그를 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리고 그날도 이지훈은 다시 한번 마케팅 부서의 이지영을 보았다. 이지영은 항상 바쁘게 일하며 승민의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나쳤지만 이지훈을 본 순간 잠시 멈추어 서서 그에게 작은 음료수 하나를 건넸다. 오늘도 덥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녀는 짧은 말을 남기고 곧바로 회사로 향했다. 이지훈은 그 순간 이지영이 그에게 건넨 음료수의 무게를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을 담아 전달한 것처럼 느껴졌다. 이지훈은 이지영을 보며 그가 그동안 찾고자 했던 진짜 사람을 발견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이지영이 그에게 건넨 음료수에서 단순히 물리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럴 때마다 이지훈은 자신이 이 회사를 물려줄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이 틀렸음을 깨달았다.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그날 이지훈은 다시 박동규와 마주쳤다. 동규는 점심시간을 맞아 짧은 시간 동안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지훈은 그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동규는 평소에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담배를 피우는 동안만큼은 그 어떤 생각도 떠오르지 않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그의 모습에서 이지훈은 동규가 단순히 일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깊은 고뇌와 성찰을 겪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무심코 던진 말, 내가 가진 것의 일부는 늘 다른 이들과 나누라는 어머니의 말씀을 지키려 합니다라는 말에 이지훈은 잠시 멈칫했다. 동규는 단지 자신의 삶에 대해 소박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왜 이렇게 행동할까? 이지훈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그날 하루 종일 박동규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지훈은 결심했다. 내가 진짜 찾고자 했던 것은 이 사람들이다. 그는 비로소 이지영과 박동규가 그동안 보여준 행동과 말 속에서 그들의 진심과 마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조금씩 풀어가기 시작했다. 이지훈은 그날 저녁 승민을 다시 한번 불렀다. 승민은 아버지가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제는 그 의미를 알고 싶어 했다. 그는 오늘 하루 아버지가 말한 사람을 보는 눈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단순히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직업적 능력을 넘어서 그들의 내면과 진정성을 보라는 의미임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봐왔는지 반성해 보았습니다. 이제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겠어요.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히 일하는 능력이나 성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심을 읽고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지훈은 승민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이제 너도 사람들을 제대로 볼 준비가 된 거구나? 사람은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 사람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제 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이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다. 승민은 아버지의 말에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을 표면적으로만 보고 판단했는지,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기르고 그들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민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이지훈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승민은 회사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성과만을 중요시하지 않고 각 직원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고민을 들으며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려 했다. 그 과정에서 승민은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게 되었다. 다음 며칠 동안 승민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일에 임했다. 그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큰 변화를 겪었다. 매일 회사를 돌며 직원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이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이나 목표도 듣기 시작했다. 승민은 사람들의 진심을 이해하려 했고 그들이 직장에서 어떤 동기부여를 가지고 일하는지를 파악하려 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그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단지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일하는 환경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나 의욕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승민이 마케팅 부서에 갔을 때 이지영과 마주쳤다. 그녀는 항상 바쁘게 일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날은 다소 지쳐 보였다. 승민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오늘은 기분이 별로인가요? 라고 물었다. 이지영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냥 요즘 일이 많아서 조금 피곤해요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승민은 그 말 속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는 이지영의 눈을 보며 말했다. 쉬는 시간이라도 한번 가지세요.
괜찮다면 제가 오늘 점심 같이 먹을까요? 이지영은 약간 놀란 듯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네, 고마워요. 점심을 함께 먹으며 승민은 이지영에게 그동안 얼마나 고단하게 일해왔는지, 또 자신이 일하는 데 있어 무엇이 중요한지 물어보았다. 이지영은 잠시 침묵하다가 사실 이 일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자신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회사에서 해야 할 일이 많고 급한 일들이 쌓이지만 나도 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말했다. 승민은 그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사람들이 일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해서만은 아니구나. 그들의 삶과 감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날 이후 승민은 더욱더 사람들의 내면을 이해하려 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더 자주 시간을 할애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했다. 그들에게 단순히 업무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민과 기대를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사람을 평가할 때 그들이 일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그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런 가운데 승민은 자신도 모르게 더 많은 동료들의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어느 날 회계부서의 박동규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동규는 언제나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그가 최근 같은 프로젝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승민은 동규에게 진지하게 물었다. 혹시 지금 어떤 부분에서 힘든가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동규는 잠시 고민하다가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많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혼자서 모든 걸 처리하기엔 벅차요. 라고 말했다. 승민은 동규의 고민을 듣고 나서 그럼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자. 혼자서 다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협력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다. 동규는 승민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은 부담이 덜해졌어요. 라고 답했다. 승민은 그날 이후 동규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했다. 그는 사람들을 믿고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승민은 이제 단지 회사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어느 날 승민은 아버지인 이지훈을 다시 만났다. 이지훈은 승민에게 말없이 다가와 어떻게 지내고 있나? 라고 물었다. 승민은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며 요즘은 조금씩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아버지의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다면 이제 너도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구나. 사람을 볼 줄 알아야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다. 라고 말했다. 승민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네, 아버지, 이제 저는 사람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찾겠습니다. 이제 승민은 단지 회사의 대표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는 리더가 되었다. 그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며 그들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그 길을 따라가며 승민은 자신이 진정으로 이끌어야 할 방향을 찾았다. 이제 그는 단순히 성과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하는 리더로서의 책임을 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후 승민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중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의 표면적인 모습만을 보지 않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내면의 가치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승민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었고 그에 맞춰 성장하고 싶었다. 그날 오후 승민은 회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최근 마케팅 부서와 회계 부서 간의 협업 문제로 논란이 일었고 그로 인해 직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었다. 마케팅팀은 실적을 내기 위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었고 회계팀은 그 요구가 회사의 재정 상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다. 승민은 이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두 팀의 대표를 불렀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마케팅 부서의 이지영과
회계부서의 박동규가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대화하려는 의지는 보였다. 승민은 조용히 그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다. 이지영은 실제로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고 우리 팀은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브랜드는 경쟁에서 밀리게 될 거예요. 라고 말했다. 박동규는 이에 대해 그렇지만 회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요구를 계속하면 결국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이익에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답했다. 승민은 잠시 고민했다. 그가 아버지에게서 배운 중요한 교훈은 사람은 무엇을 원하고 그들이 가진 목표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두 사람의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할 것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이지영 씨, 박동규 씨, 두 분의 의견 모두 중요한 부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지영 씨는 시장에서의 경쟁과 성장을 강조했고 박동규 씨는 회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중요시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봅시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승민은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생각이 교차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이지영은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산을 조정하고 필요할 경우 외부 투자자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동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각 부서 간의 협업이 중요할 것입니다. 승민은 그들의 의견을 듣고 두 사람의 생각이 맞물려 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결국 두 부서의 목표를 융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두 부서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길을 찾았다. 회의가 끝난 후 승민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는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의 요구와 우려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며칠 후 승민은 아버지인 이지훈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다. 아버지, 오늘 마케팅팀과 회계팀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습니다. 각 부서의 입장과 우려를 모두 듣고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잘했다, 승민. 이제 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은 거구나. 그게 바로 리더의 자세다. 그 말을 들은 승민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리더십을 키워가고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듣고 그들의 진심을 이해하려고 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승민은 이제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리더로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 승민은 아버지인 이지훈과의 관계에서 점차 중요한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이지훈은 그가 내린 결정을 칭찬했지만 여전히 승민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아버지의 눈에서 기대와 불안이 섞인 표정을 읽으면서 승민은 자신이 아직도 많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회사의 리더가 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승민은 이지훈에게 다시 한번 중요한 보고를 하러 갔다. 회사의 성과와 직원들의 반응을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승민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더 중요한 질문을 아버지에게 던지기로 결심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맞다, 승민. 리더는 성과만을 쫓을 수 없다. 성과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면 결국 그 모든 것은 공허해진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준 건
너 자신을 믿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아직 모든 것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다. 리더는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잘 들어야 한다. 승민은 아버지의 말에서 무겁고 진지한 의미를 느꼈다. 그는 자신이 아직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사람을 이끄는 길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에만 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자신만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그날 저녁 승민은 회사의 임원들과 함께 긴 회의를 진행했다. 마케팅 부서와 회계 부서 간의 갈등을 해결한 이후 그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신뢰는 점차 깊어져 갔다. 승민은 이제 그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믿고 따를 수 있게 된 것 같았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단지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랐다. 그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회의가 끝난 후 승민은 이지훈과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그가 직접 아버지에게 자신이 가진 생각을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 저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일을 잘하는 직원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회사가 단지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돕는 곳이 되길 바랍니다. 이지훈은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승민의 눈빛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리더십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비로소 아들이 자신을 넘어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이다. 사람을 믿고 그들과 함께 나아가는 길을 택해라. 승민은 그 말을 듣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확신을 얻었다.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넘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단지 아버지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다.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주고 그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승민은 회사 전체를 위한 중요한 발표를 했다. 그 발표에서 그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각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회사의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 그의 발표는 직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그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되었다. 승민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배운 사람을 보는 눈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말한 대로 이제 그는 그들과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지훈은 그 발표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자신이 이끌어온 회사를 아들에게 넘겼지만 그가 걱정했던 것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다. 승민은 이제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하는 리더로서 자신만의 길을 찾았다. 몇 달이 지나 승민은 점차 회사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성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를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그림자가 아닌 독립적인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다. 그는 사람들과의 신뢰를 쌓아갔고 그들이 진심으로 따를 수 있는 리더로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승민은 여전히 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끌어야 하는 것은 회사의 성과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자체였다는 사실을 점점 더 확신하게 된 것이다. 어느 날 승민은 자신이 변화한 모습을 되돌아보았다. 그동안 그는 단순히 회사의 성장과 수익을 위해 노력했던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직원들의 꿈과 목표를 함께 나누고 그들이 회사 안에서만큼이나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그는 어느 날 회사 회의실에서 전 직원들에게 중요한 발표를 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더 많은 돈이나 성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저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이유를 잊지 않고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은 잠시 침묵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모두가 승민의 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업무를 잘 수행하는 것 이상으로
회사에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승민은 더 이상 숫자나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과 만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게 되었다. 그날 오후 승민은 다시 한번 아버지와 만났다. 이지훈은 그의 말을 듣고 잠시 조용히 있었다. 아버지, 이제 제가 깨달은 것은 성과나 이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 제 진정한 목표입니다. 이지훈은 승민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아들의 변화가 단지 회사의 성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깨달은 과정임을 알았다. 너는 이제 진정한 리더가 되었구나, 승민. 이제 너는 성과를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리더가 되었다. 그 길이 어렵고 험난할 수도 있지만 네가 그 길을 가는 것이 내가 바라는 일이었다. 승민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으며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현하려 했다.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저 기계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각자의 꿈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다. 어느 날 승민은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마지막 연설을 했다. 우리는 이제 돈을 버는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함께 성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 회사는 단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마음껏 꿈을 꾸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날 밤 승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내가 이끌고 있는 이 회사를 통해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는 그 순간 회사가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성공을 쫓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리더가 되기를 바랐다. 회사는 이제 단순히 이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간이 되었다. 승민은 그 길을 걸어가며 회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오늘 저희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과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승민이 아버지에게 배운 교훈처럼 진정한 리더는 성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는지, 어떤 교훈을 얻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